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차 수업 시작을 할 거고요. 어제 우리 간단하게 출력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수업을 하러 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툴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수업 페이지 하나, 그리고 수업에서 사용될 REPL 페이지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뇌풀기 하고 있을 code.org 혹은 code업 이런 것들 하나, 그래서 한 3개 정도 켜놓고 진행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변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잠깐 중학생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요즘엔 중학생 때가 아니라 초등학생 때 배우나?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미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지수. 수학에서의 미지수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죠?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니지, 보통 이런 게 없죠. 이렇게 해놓고 x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지수예요. 그럼 우리는 이 x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이 x는 지금 값이 뭐예요? 5죠. 이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거 연산해보면은 x가 5여야 이 연산이 맞을 거니까 x는 5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는 이런 방식이었죠. 자, 변수도 비슷합니다. 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근데 자바에서의 변수는요, 미지수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좀 차별적으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일단 자바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바에서의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둘이 뭐가 다르죠? 이거랑 이거랑. 그쵸? int라고 하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세 글자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미콜론 같은 게 붙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마침표의 역할이었으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말기로 하고, 일단 이 int라고 하는 애가 붙어 있어요. 이 int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정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건데 괜찮아요. 이제 배울 거니까.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int라는 이 알파벳 단어는요, 정수를 의미합니다. 정수. 자,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정수인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x라고 하는 이 친구, 얘는 이제 변수 이름 부분이 될 건데, 이걸 좀 구조를 나눠서 보여드리면 자바에서의 변수 선언 및 초기화 방법. 이 선언 및 초기화라는 말은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풀어 드릴 거예요. 먼저 데이터 타입, 그리고 변수 이름, 그리고 이퀄 마크 하나 오고 변수의 열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int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제가 이제 언어 공부를 할 때 웬만하면 외우세요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뭐냐?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 이거는 뭐 화면을 보셔도 되고 따라 쳐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자바의 기본 자료형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료형 타입이라는 게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듣고 나신 뒤부터는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가 뭐야? 라고 하면 이 8가지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아요. 자, 근데 이렇게 8가지가 존재합니다.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리언 이라고 하면서 8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나머지는 다 제가 발음대로 읽었고 얘만 CHA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캐릭터라고 읽었어요. 이제 읽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음을 알려드리는 건데 얘는 캐릭터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다들 캐릭터라고 읽어요. 자,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8가지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거의 주로 쓰는 것들 그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얘랑 얘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잘 안 써요. 아예 안 쓰진 않는데 거의 안 써요.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보긴 볼 거고요. 얘도 보긴 볼 거예요. 그리고 얘도 볼 거고 얘도 볼 거고 얘도 보긴 볼 거예요. 얘도 보긴 봐요. 근데 이 둘 빼고는 평범한 상황,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의 안 써요. 거의 이거 2개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8가지를 다 외우긴 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를 이름까지만 채워놨죠. 지금 분명 정보는 바이트수, 비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얘는 안 외워도 돼요. 얘는 몰라도 돼요.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굳이 몰라도 됩니다. 내가 이미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걸 공부를 해서 비슷한 이런 것들을 봤다면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긴 한데 사실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이트수는요. 이 타입들, 이 데이터 타입들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바이트는 지금 1이라고 나오죠. 1바이트수가 1이래요. 이름이 바이트고, 그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27에서 플러스 128이래요. 얘는 마이너스 127부터 플러스 128까지의 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인 거예요. 그냥 크기입니다. 사이즈. 그런 얘기인데 자바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가 되게 크죠? 이거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인데 대강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예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바에서는 이걸 가지고 크게 태클을 걸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이거 하나 정도는 알면 좋겠네요. 다른 애들, 이 8가지 중에서 다른 애들은 얘를 다 몰라도 되는데 얘 하나 정도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린이라고, 얘는 불린이라고도 하고 불리언이라고도 하고 발음하는 방식이야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논리형이라고 적혀있죠. 지금 이 논리형, 논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라는 걸 따지는 애예요. 그래서 비고에 보시면 true, false 라고 나오죠. 자,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 true, false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true, 뜻이 뭐겠어요? 네, 진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수학에서 명제 같은 거 배우죠? 참과 거짓. 이렇게 너무 빠른데? 참과 거짓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참이에요. 그럼 false는 뭐겠어요? 거짓. 맞습니다. 참과 거짓. 논리형 데이터 타입인 이 분리는 참과 거짓에 대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그 데이터를 담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true와 false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 정도 보시면 좋아요. 이 4가지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뭐래요? 정수형이래요. 정수는 뭐예요? 자, 정수의 정의 몰라도 돼요. 자, 간단하게 음수, 영, 양수, 정수입니다. 이렇게 3개가. 이렇게 3가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수가 정수예요. 그러면 실수는 뭐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몰라도 돼요. 간단하게만. 소수점을 가질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보세요. 정수는 실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실수가 정수보다 커요. 자연수가 정수에 포함되듯이 정수는 실수에 포함이 돼요. 왜냐면 소수점이 있어도 그 점 0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점 0이에요. 10.0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정수네요.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가능합니다. 언어에서도 실제로 불가능하진 않아요. 포함 관계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까다롭게 포함 관계가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뤄보면서 또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8가지를 암기를 하는데 이 4개는 정수형이야, 이 2개는 실수형이야, 얘는 문자야, 얘는 논리야 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어제 출력문을 사용하면서 문자를 써봤죠. 문자를 많이 출력을 해봤어요. 뭐 헬로 월드도 해봤고 1, 2, 3이라고 하는 문자, 그리고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서로 다른 결과다라는 진실도 알아냈고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지금 문자라고 하는 걸 계속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안 쓴다라고 하고 있죠. 얘는 지금 문자라는데 얘는 왜? 우린 문자를 썼는데 얘 안 쓰고 우리 뭐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얘기가 더 깊게 나올 건데요. 일단 알아만 두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봤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그런 문자들은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캐릭터, 얘도 문자형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럼 뭐예요? 얘는 한 글자만 저장하는 애입니다. 우린 어제 글자 수가 여러 개였죠. 그거는 이 캐릭터로 저장할 수 없어요. 얘는 오직 한 글자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글자라는 건 한글로 뭐 가, 이것도 한 글자고요. 아니면 기억, 이것도 한 글자고요. 뭐 A, 한 글자고요. 대문자 A, 한 글자예요. 그리고 뭐 받침 있는, 지금 이렇게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한 글자예요. 그냥 딱 진짜 한 음절만 저장을 할 수 있는 타입이 캐릭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잘 안 써요. 우리가 써야 되는 문자가 한 음절인 경우는 드물 거니까. 그래서 캐릭터를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 일단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추후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얘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 머리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딱 누가 옆에서 콕 찍어가지고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이 8가지라던데 그게 뭐야? 라고 하면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린 이렇게 그냥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문자형인지 논리형인지까지 여러분들 머리에 딱 박혀 있으면 됩니다. 아마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이것만 잘 아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int x,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정수형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거 넣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지금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한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적어놨던 이 데이터 타입 있죠. 얘는요, 자바 안에서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법이에요, 법.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요. 지금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건데 그때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한 거예요.
int는 정수형이니까 이 x는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놓은 이 법을 못 어겨요.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다? 정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써있는 이 한 줄, 얘를 좀 나눠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한 줄 쓴 거랑 여기로 두 줄 쓴 거랑 어때요? 달라요? 일단 다르죠? 다르게 썼잖아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적어냈으니까 당연히 달라 보여요. 근데 사실 얘네는 같은 겁니다. 근데 같긴 같은데 또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렇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세분화를 시켜볼 거예요. int x 하고 세미콜론을 찍었죠.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얘는 int x 하고 이퀄 마크 하나 오고 숫자까지 적고 세미콜론을 찍었어요. 그쵸? 얘는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선언이고 누가 초기화일까요? 이 한 줄에서 누가 선언이고 누가 초기화일까요? 자, 상식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와 볼게요. 선언 뜻이 뭐예요? 뭔가를 선언했대요. 내가 이렇게 쓰려고 뭔가 만들고 정의하고 이런 느낌 아니에요? 선언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초기화, 얘는 좀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값을 세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을 정해준다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가 선언이고 어디부터가 초기화예요? 우리가 변수를 정의하는 부분 int x까지가 선언입니다. 그래서 얘가 선언이고요. 얘가 초기화예요. 변수 선언 그리고 초기화. 간단해요. 내가 쓸 변수를 만드는 과정 선언, 그 만든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과정 초기화. 자, 이 말이 왜 선언과 초기화냐면요, 이제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원래 영어로 만들어진 언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툴을 설치하고 에러 내용을 보다 보면 변수 관련된 에러가 나왔을 때 뭐 디클레이션, 뭐 디클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선언이에요.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초기화에 관련된 에러가 나오면 이니셜라이즈 이런 에러가 나와요. 그걸 번역했기 때문에 선언이라는 단어와 초기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고 값을 넣는 과정에 대해서 자바가 정의를 한 그 표현이 변수 선언 및 초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세분화를 시켜보면 이만큼이 변수를 선언한 거고 이만큼이 변수를 초기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동시에 한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뒤로 많이 넘어가면 그때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긴 할 건데 일단은 같은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할 겁니다. 얘는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얘는 이제 빼고 이제부터 우리가 변수를 딱 배우고 나면요, 이제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항상 변수를 만들고 변수의 값을 넣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건 우리가 오늘 배웠지만 우리가 자바를 내려놓기 전까지 계속 써야 되는 애거든요. 출력문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법들을 익혀서 계속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해 나갈 거예요. 점점. 그래서 변수를 이제 계속 쓸 건데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정말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다룰 수 있기 전까지는요. 변수를 선언했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 문장을 떠올리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정도? 이 문장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입 밖으로 꺼내셔도 좋아요. 제가 수업하다가도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런 걸 생각해내시면 돼요. 자, 왜 제가 이 int x라고 하는 변수 선언문을 보고 이런 문장을 적었을까요? 이미 정답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적은 이 데이터 타입, 변수를 만들 때 적어준 이 데이터 타입에 위반되는 데이터는 저장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의 이름이 뭐다? x다. 그 변수를 내가 만들었다. 그게 이 int x를 봤을 때 떠올려야 되는 한 줄입니다. 자, 그럼 이 초기화 얘는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 얘는 x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미지수 괜히 지웠네. 아까 미지수 봤을 때 이거 뭐라고 읽어요? x는 5라고 읽죠. 이렇게 읽죠.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보고서 저렇게 안 읽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x는 5, int x는 5라고 읽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읽은 적 없어요. 아까도 이거 읽을 때 계속 equal mark라고 따로 표현을 했고요. 얘를 는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요,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equal mark 하나는 어떤 의미예요? 같다죠, 같다. 같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자바는요, 이 equal mark 하나가 같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바에서의 같다는요, 그러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는데? 자바에서는 이게 같다의 의미예요. 수학에서 이 equal mark가 같다의 의미를 가질 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바도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를 얘기할 때 얘는 equal mark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자바에서의 이거는 뭐예요? 자, 얘는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입의 뜻이 뭐죠? 값을 넣어주는 거죠. 대입. 내가 대입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치환될 수 있는 문자에다가 내가 이 값을 넣는다의 의미잖아요. 그게 대입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약간 말장난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크게 삐걱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같다의 의미로 인식을 해버리면 나중에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같다가 아닙니다. x는 5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이 변수라고 하는 애는요, 지금 이제 이 변수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하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데 막상 이 변수가 그래서 무슨 단어인지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죠.
이 변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는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요. 변할 수 있는 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사실 저게 아니에요. 이 변수는요. 하나의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변수라고 하는 애 자체는 이름을 우리가 x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x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공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공간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선언 및 초기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거 한번 플레임으로 읽어볼까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자, 앞으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한다면 이러한 문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실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입 밖으로 꺼내보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근데 이제 수업 중에 부끄러우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셔도 되고요.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얘가 int가 아니라 불린으로 바뀌었다면,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숫자 못 들어갈 거니까 뭐 이런 걸로 바뀌었다면, 그럼 우린 이 문장을 어떻게 수정해야 돼요? 그쵸. 오직 논리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true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타입이 변하고 실제 값이 변해도 이제 다 읽을 수 있겠죠. 그쵸? 이제 요거는 빼고 요걸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인트로 다시 돌려둘게요. 자, 변수는 이제 초반에 배우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친구고 여러분들 개발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끝까지 가져가야만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게 조금 많아요. 또 내용이 나올 건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변수에는 오직 값이 하나만 오직 값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 변수는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int x 그리고 5라는 값을 넣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저 이제 int x는 이라고 읽을게요. 여러분들 의미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nt x는 5라고 해서 코드 한 줄을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방금 전에 메모장에서 보시던 거 그대로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대요. 아니다, 이것보다 자, 얘가 안 되는 거긴 한데 이 코드상 에러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결과 뭐 나와요? 뭐 나올까요? 예상을 자유롭게 해보세요. 이게 8일까요? 6일까요? 아니면은 10일일까요? 뭘까요? 자, 얘는 일단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된다면 6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x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했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 내가 선언한 변수의 이름대로 이렇게 공간이 하나가 뚫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처음에 5라고 하는 값을 넣었죠. 그러니까 공간을 먼저 만들었는데 5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었어요. 그럼 이 공간에는 뭐 들어있어요? 5 들어있죠. 그래서 얘가 5를 이렇게 가지고 있게 돼요. 근데 이 공간을 다시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그래서 공간 불러다 놓고, 야, 나 지금 3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야 되겠거든? 어떡할래? 그러면 5가 옆으로 이렇게 살짝 비키고 3이 이렇게 들어오나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변수는요, 우리가 이 x라는 변수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5로 써야 돼? 3으로 써야 돼? 모르는 거예요. 애초에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값을 꺼내줄 거야?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걸 막고자 기존에 5가 들어있는데 이 x라는 공간한테 야, 나 이제 3을 좀 넣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5는 덮어 씌워집니다. 3한테 이렇게 사라지고 3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덮어 씌워진다라는 개념이 제일 깔끔해요. 그러니까 5가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5는 없고 이제 3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x라는 애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3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오직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상당히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자바 2 원 끝자락쯤 들어가면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객체를 배울 때요, 이 개념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화산 폭발합니다.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잘 잡혀 있어도 객체를 들어갔을 때 큰 무리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동일한 이름의 변수는 만들 수 없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상황이랑 같은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이게 맞겠네요. 동일한 이름의 변수는 선언할 수 없다. 지금 보면 이거 뭐 한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진행했죠. 지금 이거 뭐 한 거예요? 네,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한 거죠. 그럼 선언을 2번 했네요. 근데 2번 선언하는 과정에서 변수 이름이 어때요? 같죠? 그럼 얘는 애초에 에러가 납니다. 지금 이거 주석이라 얘는 코드 안 읽어요. 얘만 놓고 가는 거예요. main.java 파일에서 네 번째 줄에 에러가 났대요. 에러 내용을 읽어보면 variable x is already defined in method mai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 전혀 없다. 뉘앙스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제가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 variable이라고 하는 애는 얘가 변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변수 x는 이미 정의되어 있어. 어디에? 메인 메서드 안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메인 메서드가 뭔지도 모르고요. x가 미리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복됐다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에러 위치를 보면은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얘 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름이 중복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니까 얘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내려와서 여기도 문제가 없는데 얘가 똑같은 이름으로 또 선언했네? 그럼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in main method 메인 메서드 안에 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이 말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얘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같은 공간 안에서는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중복해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같은 공간, 그래서 공간이 어딘데? 모르겠죠? 이거는 지금 당장은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면 거기서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들여쓰기를 얘기하면서 중괄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같은 중괄호에 종속되어 있으면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선언한 이 x랑 여기서 선언한 이 x가 둘 다 여기 중괄호에 종속되어 있죠. 얘랑 얘 사이에. 그럼 같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여기로 밖으로 나갔대요. 이러면 같은 공간이에요? 서로 다른 중괄호로 종속되어 있잖아요. 지금 얘는 이 친구한테 종속된 거고 얘는 이 친구한테 종속이 된 거죠. 그럼 서로 다른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 공간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뭘 안 하죠? 에러 안 나요.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기서 선언한 x랑 여기 안에서 선언한 x는 다른 애예요. 근데 아까처럼 얘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같은 공간 안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라서 거기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러 내용에서도 어디서 얘가 이미 정의되어 있는가에 대한 걸 명시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in method made이라고 하는 그 문구로.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였어요. 근데 얘는 어떨까요? 얘는 어떨까요? 이거는 OX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면 O, 불가능하면 X. 자, 얘는 옵니다. 왜 올까요? 근데 왜 가능할까요? 제가 적어들었던 키워드를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맞겠네요 라고 하면서 얘를 수정했거든요. 자, 얘는 변수를 선언했나요? 아니죠. 이거 왜 선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아까 나눠서 봤을 때 int x까지 끝내면 변수 선언이고 x는 5 하면 변수 초기화였죠. 얘는 지금 뭐예요? 초기화한 거죠. 선언한 적이 없어요. 변수를 선언했다라는 건 변수 이름 앞에 데이터 타입이 명시가 됐을 때만 선언입니다. 그게 변수의 선언이에요. 근데 얘는 타입이 없죠. 그냥 초기화를 한 번 더 했을 뿐이에요. 자, 얘는 가능합니다. 뭐라고 안 하죠? 자, 이걸 가지고 재할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처음에 초기화했을 때 x는 값을 뭘 가지고 있어요? 이 x라는 공간에는 값이 뭐 들어있어요 지금? 5 들어있죠. 근데 재할당을 한 겁니다. 이 x라는 변수 공간을 다시 불러내서 야 5 너 절로 나가봐. 나 이제부터 3으로 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변수 이름이 변할 수 있는 수다.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값의 재할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써보자.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출력된 결과 x가 나오겠죠. 왜 x가 나와요? 쌍따옴표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얘는 문자로 인식이 돼서 x 그 자체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t가 빠졌군요. 왜? x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일단 될까요? 자, 이게 완전히 자바를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자바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될까? 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겠지만, 파이썬이나 다른 거를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당연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건 됩니다. 자, 그럼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3이 나오겠죠. 방금 전에 제할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3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일단 출력문이 2개니까 2개의 결과가 나오긴 할 거예요. 얘는 어떨까요? 순서대로 5, 3 나오겠죠. 5, 3.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또 다른 무언가 하나를 알아낼 수 있어요. 뭐냐면 코드는요, 우리가 지금 이 클래스 메인 이런 거 잘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우리가 이 런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있는 이 두 번째 중괄호 얘네 안에 있는 이만큼의 내용이 지금 출력이 되는 건데, 실행이 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코드의 실행 순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면 내려가다가 갑자기 저 밑에 있는 애를 잠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얘를 여기다 만들어놨을 뿐인 거지 실제로 여기서 불러다 쓴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정의는 그냥 그대로가 맞습니다.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시점, 여기서 x를 출력하려고 했던 이 시점에는 x는 어떤 값을 갖고 있다? 5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태에 출력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코드가 x한테 값을 제할당하는 3이라는 값으로 바꿔버리는, 덮어 씌워버리는 코드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x를 출력하니까 x는 이때는 3을 들고 있으니 순차적으로 5, 3, 2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이거 괜히 좋네. 얘는 뭐 나올까요? 자, 얘는 8이 나옵니다. 근데 왜 8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와요. 제가 좀 전에 변수는 이제 값을 제할당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선언하지 않고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은 안 되고 제할당은 또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언은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만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x라는 공간에 5라는 값을 넣어놨는데 얘를요 다시 나 값 다시 넣을래, 값 바꿀게 라고 얘를 부를 때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까 출력했던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값을 꺼냈을래 라고 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잖아요. 얘는 그 타이밍을 뭘로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값으로서 쓰고 싶은 시점과 제할당을 하기 위해 변수로서 쓰고 싶은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력문에 x라는 애를 넣어놓으면 x가 가진 값을 출력하죠. 그렇죠? 여기에 제할당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할당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이 x 변수로서의 목적으로 쓰였을까요? 값으로서의 목적으로 쓰였을까요?
얘는 변수로서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만약에 얘가 값으로서의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지금 이 식은요,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 돼요? 이거 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변수, 즉 공간을, 내가 만들어놨던 공간을 잠깐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너 일로 와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얘는 값으로 썼어야 매끄럽겠죠? 이렇게. 그럼 이 시점에 여기 지금 int x는 5라고 우리가 선언 및 초기화를 해놨고 x라는 애를 다시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이러한 값을 넣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얘가 실행되는 이 시점, 이 코드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x는 어떤 값을 갖고 있어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5, 얘가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5 더하기 3 숫자 연산이네요. 이 연산하면 결과 뭐? 8. 이제야 x한테 8이라는 값이 덮어씌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목적, 내가 지금 변수로 썼을 거냐 값으로 썼을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따로 판단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쓰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딱 잡아 드릴게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변에, 변수가 대입연산자 기준 좌변에 있으면요, 얘는 무조건 변수의 역할이에요. 변수로서 쓰고자 한 거예요. 공간으로서. 근데 자, 잘 들으세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으로서 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제가 대입연산자 기준 좌변에 있으면 변수로서 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는 우변이잖아요. 근데 우변에 있다고 값으로서 쓴다가 아니라 좌변에 있지 않으면이에요. 이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얘는 이퀄 마크 우변에 있나요? 얘는 x만 독단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성립할 때 이 약간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세한 것들이 머리에 잘못 들어가면요, 그 이후의 것들이 계속 잘못된 형태로 쌓여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 이퀄 마크 대입연산자 우변에 있으면 값이야, 이게 아니라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이야가 된 거예요. 얘는 독단적으로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잖아요. 얘는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니까 변수고, 얘는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니까 값이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딱 머릿속에 잡아두시면 앞으로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시간이 좀 오버가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